강의입니다.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자꾸자꾸 들더라고요. 오늘 리더 강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블루 다이아몬드 문호성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한 영향을 끼치며 경제복음을 전 세계에 전도하는 문호성 블루 다이아몬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 2주 전이죠. 그때 개성 플러스라고 하는 인간관계론을 개론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가지고 이게 3부작인데요. 일단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네트워크 사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은 이제 활용 그런 어떤 편이고요. 그래서 한번 본인 그 타입을 갖다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먼저 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내가 어떤 의지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세고 외향적이면서 일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강한 꼴레릭, 담즙형 D형이라고 했습니다. 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또 어떤가. 그 다음에 외향적이면서 정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좀 가슴이 따뜻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화려한 것들 또 이렇게 좀 낭만주의자적인 어떤 사람을 우리는 인기 있는 생기형 쾌활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평화주의자 플래그마틱 점액질이라고 하는 S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매사에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뭔가를 따지기 좋아하고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잘 지켜내고 어떤 것을 한 가지를 연구를 잘 하시는 그런 멜랑콜리 완벽주의자 멜랑콜리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타입이죠?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오랜만에 대학을 좀 졸업해 가지고 이제 동창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명이 이제 딱 모입니다. 오랜만에. 그러면 탁 이렇게 튀어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오늘은 말이야 회비 3만 원을 내. 그리고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나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가 바로 D타입입니다. 그러면요 3만 원? 그러면 이제 따집니다. 멜랑콜리들은 분석적이기 때문에요. 야, 오늘 뭐 하길래 3만 원이나 들어? 스케줄이 뭐야?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좀 얘기를 해봐. 이렇게 따져요. 근데 옆에 생긴 좀 활발하고 인기형 이 I형은요 이렇습니다. 야, 굳이 뭘 그걸 따지냐 멜랑콜리. 오늘 그냥 만났으니까 기분 좋게 우리 그냥 D가 알아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재밌게 놀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또 S타입 평화로우자는 야, 아무렇게나 하면 어떠냐. 우리 친구끼리인데 그냥 뭐 3만 원 가지고 지가 띄워 먹겠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요 이제 D가 이렇습니다. 야, 오늘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오늘 1차는요 간단하게 짜장면을 통일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멜랑콜리 이래요. 야, 짜장면 요새 짜장면 밀가루 먹는 사람이 어디냐. 나 다이어트 중이야. 밀가루가 얼마나 나쁜 줄 알아? 야, 그거 돈 주고도 안 먹은데 그러면 어떻게 옆에서 생기느냐. 그러면 짜장 말고 짬뽕을 먹어 이러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우리 빼갈 한 잔 먹는 거 어때? 좋지? 그러고 막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면 또 S형 평화로우냐? 아무거나 먹자. 뭐 그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면 돼요. 2차를 갖다 빨리 먹어야 된대요. 빨리 먹고 나가서 어떻게 2차를 또 갑니다. 노래방으로 가세요. 그러면 또 야,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노래방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건 약 신나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노래라도 불러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S 평화라고 저는 야, 카페나 같은 데서 조용히 우리 얘기나 하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이에요. 자, 너무 웃기죠? 그리고요 칭찬할 때도 좀 달라요. 가령 D타입한테는 칭찬하면 이래요. 당연한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나 원래 칭찬받을 놈이야. 이런 식으로 좀 교만한 사람이 D타입이에요. 생기 타입은 어때요? 정말 내가 오늘 그렇게 이뻐? 막 이렇게 칭찬에 막 이렇게 춤추는 I타입이 있어요. 근데 평화주의자 얘는 칭찬받는 게 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뭘 너 왜 나한테 칭찬하니? 너 혹시 나한테 돈 끌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겁부터 내요.
근데 멜랑꼬리 이쪽 타입은요, 네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날 뭘 보고 칭찬하는 거니? 이렇게 따져서 묻는 사람이에요. 항상 물음표예요. 자기가 납득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자, 어느 타입이십니까? 예,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의 이제 직업별로 보면요, 주도형인 사람들은 최고 관리자, 경영자, 전문 기술자, 군인, 검찰, 경찰, 동물 사육사, 고위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들,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자기 의견을 이제 만인한테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요 I형은요, 사교형인데요. 그래서 홍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포터들이 많고요. 앵커, 상담원, 해외 영업, 학습 매니저 하는 거 아이들 좋아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증권 중개하고 헤드헌터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친목, 모임장을 많이 해요. 이런 분들이. 예,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오락반장입니다. 오락반장.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하면요, 예체능 쪽에 예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I형들이. 그 다음에 요 S형, 안전형들은요, 강사나 전문직, 오래 지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안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예? 구급 공무원들 제일 많은 게 안전형이에요. 왜? 나는 조금씩 길게 갈 거야. 가늘게 길게 갈 거야. 그런데 D형은 어떻게? 굵게 짧게 할 거야. 이 타입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C형은 전문적, 좀 머리가 조금 완벽주의를 택하기 때문에요, 머리들이 좀 비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해요. 그리고 차트를 좋아해요. 분석하기를 좋아하고요, 뭔가 하게 되면 꼭 답을 찾아요.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은 안 합니다. 우리 김길중 아까 우리 분은 제가 안 봐도 여기 C형, 그죠? 신주형, 완벽주의자, 멜랑콜리. 예, 이게 어떤 것들 원칙을 갖다 잘 정해서 보좌를 또 잘해요. 남의 스케줄 가서 보좌관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 또 여기 시스템 관리자 매니저, 머리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직업에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이 아니라, 아무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격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이 난 적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약간 미친년이에요. 미친놈이에요. 그 적성에 맞을 리가 없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남한테 거절당하는 일을, 욕먹는 일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좋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맞다라고 노력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칼융이 심리학적으로 그걸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가면을 씌운다고 그래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맞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거짓 가면을 쓰는 거예요. 체면에. 거기에는 좀 깊은 얘기가 있다면 바로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형성된대요. 한국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여자라면, 선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쓰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산다라는 거죠. 요번에 BTS가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노래에 데이트를 했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바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타입인가 한번 쭉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집사부 일체에서 4명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4명이 요렇게 나눠 있습니다. 아까 이승기, D형이에요. D형. 외향적이면서 담즙형이에요. 그래서 리더형이에요. 누가 이끌어가요. 거기에 여기 육성재는요, 어떻게요? 나서기를 좋아하지만 아주 좀 이렇게 이쁘고 좋아하는 것, 유쾌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잘 따라가요. 분위기 메이커고요. 여기 점액질 우울형인 게 이상윤이에요. 이 기질 테스트 할 때 울었어요. 자기 자신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역할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도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여기에 집사부에서 별로 하는 역할이 없다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괴롭다고 하면서 이 기질 테스트 하고 나서 울었던 장면도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요 양세형이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멜랑콜리 타입, 이 분석적인 사람들은요, 원래 코미디언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체질상, 기질상 안 맞는데 그걸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체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가난한 체질에 맞아서 합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서라도, 성격을 바꿔서라도, 기질을 바꿔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왜 배우느냐? 바로 그러면 이 네 명의 기질이 있는 애가 어렸을 때 이런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승기와 육성재와 양세형, 이런 네 명이 학교에서 이제 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은 이 생긴 게 무슨 타입 같아요? 선생님은 옛날 선생님들은요, 주로 자뇌가 발달된 멜랑콜리 타입들이 선생님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멜랑콜리 타입들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교실 안에서 성격 유형별로 이제 문제를 맞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생 여러분, 아메리카는 누가 발견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이렇게 해요. 자, 이런 질문이 나갔어요. 그럼 네 가지 타입에 있는 애들이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D타입, 아까 이승기 타입이에요. 이걸 로키예요. 로키는 소리칩니다. 그냥 답을 해요. 콜럼버스요. 딱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키, 너는 말하기 전에 항상 손 들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D타입은요, 야단을 쳐도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주관이 뚜렷한 애예요. 선생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나는 답을 했을 뿐인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져요. 대들어요. 그리고 이런 타입들은요,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요. 이 순간 선생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파트너 중에 이런 D타입이 있다, 함부로 싸우지 마세요. 바로 적이 됩니다. 적. 예?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삐딱하게 나갑니다. D타입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그러면 너 혼난다, 너 저쪽에 가서 너 손 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삐딱하게 나가는 불량 학생이 되는, 그러면서 조금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있잖아요. 그거 자기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주먹 이렇게 세고 이렇게 하는 대장이 됩니다. 학급 장이 되는 거죠. 근데 I 타입은 이렇습니다. 손을 막 들어요. 선생님 저요 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 우리 생긴 누가 오면 이렇게 발견했지? 그러면 선생님 힌트 하나만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답을 몰라도요,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발견했지라는 이 질문을 어떻게 듣냐? 누가 지금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지? 저요예요. 그러면서 힌트를 달래요. 그죠? 귀엽죠? 예? 예. 근데 S타입이 또 있습니다. S타입은 손을 들지 않아요. 절대 선생님이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수지의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수지가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한 애니까 선생님 제발 좀 우리 애를 좀 시켜주세요. 질문도 시켜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선생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다가가요. 야 수지야, 요번에 네가 한번 그 아메리카 누가 발견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이제 배려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수지, 이 평화주의자, 이렇게 샤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워하는 이 내성적인 애는요, 글쎄요 선생님, 제가 어저께 밤에요 이런 자료도 읽고 숙제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혹시 틀렸을지도 모를 텐데 그 누구의 감정도 제가 먼저 얘기하면 상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누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혹시 나 대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막 말을 돌려요. 그러다가 혹시 어쨌든 콜럼버스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서론이 길어요. 굉장히 길죠. 네? 이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 설명을 하면요, 그래 사업 설명 오늘 잘 들었어? 그러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들이에요. 글쎄 나쁜 것 같진 않아. 근데 내가 할 것 같진 않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타입들이 대체로 이 플래그마틱 평화주의자들의 타입입니다. 인구로는 한 60% 정도가 되고요. 문제는 요 C타입이에요. 요 멜랑콜리 완벽주의자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누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나? 그 질문의 의미를 잘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군요. 선생님은 제가 콜럼버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죠? 콜럼버스가 오기 전에는요 인디안도 있었고요, 인디안 전에는요 바이킹도 왔다 갔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어느 시점에서 누가 여기에 제일 먼저 발견했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웃기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전달하면요 따져요. 근거가 뭔지, 예? 몇 년도에 어떻게 제너럴바이오가 성립됐는지,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인증받았는지, B급 인증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조건으로 따지는지, CK가 되면 특허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특허 출원된 거 남봐보자고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대놓고 됐어 그냥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웃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듣다 보면 D타입은 열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타입이 소리를 쳐요. 야 그만해 멜랑꼬리, 넌 정말 우리를 미치게 하는구나. 네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다 바보 된 것 같아. 너만 똑똑하냐 그렇게? 너는 왜 항상 문제를 그렇게 일으켜? 너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생기는 옆에서 야 재밌다 싸움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수지가 괜히 내가 얘기했어, 내가 내 잘못이야,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없었게 하면서 자책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에요.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요 이제 진입 장벽이 작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장군님도 하고요, 대학 교수님도 하고요, 저 증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요, 선생님도 들어오고 다양한 들이 들어오는데요, 다양한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성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똑같은 문제에 답을 줘도요 어떻게 해요? 서로 반응한 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할 것이고 맞춤형으로 어떻게 후원하실 겁니까? 그 답을 여러분이 개성 플러스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아마 사파이어나 루비 정도, 아마 겨우 다이아몬드까지는 가도요 제가 볼 때는 큰 조직을 갖는 로얄 크라운, 정찬호 스폰서와 같은 그런 조직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정찬호 우리 스폰서님 보면요 정말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맞춤형으로 너무나 잘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요. 아마 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걸 갖다가 실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꺼져 드린 거예요. 개성 플러스를 반드시 우리가 익혀서 직급이 효율적인 사업 설명과 효율적인 후원을 통해서 직급의 어떤 멤버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돼서 많은 분들이 로얄 크라운까지 가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또 조직이 성장하는데 무작정 성장하다 보면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 충돌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이것을 반복해서 꼭 들으십시오. 특히 세월이 좀 지났는데 1년 정도 됐는데 골드에서 사파이어에서 루비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은요 본인의 어떤 잘못보다도요 내 파트너들에 대한 개성을 파악 못하고 내가 그냥 내 주관대로 내 파트너들 대해서 그분들하고 개성적인 어떤 부분에 불통에 의해서 떠나가게끔, 조직이 떠나가게끔 하는 그것이 원인이 아주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 여기 가운데 여러분이 D타입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분이 생기네요. 스폰서가. 밑에 있는 사람이 프레그마틱이에요. 한쪽은 또 멜랑꼴이에요. 다 틀리죠? 똑같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생긴이 반응한 거가 틀리고요 플래그마틱이 반응한 게 틀립니다. 자, 내가 뭔가 궁금해가지고요 생긴한테 묻습니다. 이런 걸 따져요. 지난번에 해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해나 사건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그러면 생긴타면요 아니 사장님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우리 대충 하시자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이렇게 해요. 그럼 꼴레릭이 받아들일까요? 예? 그죠? 근데 꼴레릭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조립해가지고요 이제 그것도 극복해서 문제점을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멜랑콜리 타입이 딱 와요. 멜랑콜리 타입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렇게 사건이 터졌고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를 따져 물어요. 그럼 그 답을 주지 않으면요, 이 멜랑콜리 타입들은 사업을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플레그마틱 타입은요, 그래 뭐 네가 하는 거라면 내가 따라가 줄게, 순종을 하지만 소비자 정도로 남고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부자가 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니 난 그냥 지금도 만족해. 꼭 뭐 피곤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욕 먹으면서 나 그런 거 나 돈 벌고 싶잖아. 지금 나 딱 먹고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너 하는 거 내가 도와는 줄게, 물건을 써줄게, 이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런 타입을 가지고 내가 계속 사업만 너 사업하자고 계속 하면요, 둘 다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저런 사람 밑으로요, 생긴 타입과 꼴레릭 타입을 찾아서 밑에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포공항에 그 전깃줄에 쭉 앉아있는 참새들이 있었는데요, 이 참새들이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야, 저쪽에 그 김포공항에 저기 새들은 날개도 크고 야 너무 잘 날아가지 않냐? 근데 왜 우리는 저렇게 못 날까? 저렇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우리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 중에 똘똘한 이 타입에 있는 그 참새가 그 김포공항에 들어가서 그 비행기들이 나는 것을 잘 관찰해가지고 딱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드디어 저 비행기들이 싱싱 날아가는 그런 그것의 방법을 내가 알아차렸어. 그거 뭔데? 그랬더니 어떻게? 똥구멍에다가 불을 붙이면 싱싱 불 붙이니까 잘 날아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똥구멍에다가 불 붙이는 게 뭐예요? 파트너 찾아서 불 붙여줘야 돼요. 예?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면 추천을 많이 해서 후원 계보도에다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추천하고 후원 계보도를 서로서 엮으셔야 돼요. 주도적인 분들이.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힘을 받아서 뛰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서로 이 꼴레릭 타입이 이제 가더라도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게 되면요, 멜랑콜리들은 왜 그러십니까? 아까 따져요. 예? 예의 없다고 따져요. 좀 D타입들은 예의 없이 그냥 막 공격적으로 가거든요. 플레그마틱도요,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하지만 사업하는데 계획도 잡으라면 안 해요. 우리 직급 한번 갑시다 그러면 왜 가요? 그냥 대충 해요. 이렇게 따져요. 거기다가 막 넌 꿈도 없냐?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떨어져 나가요. 이런 관계들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장점만 보고요, 파트너의 단점, 또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가 이상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폰서랑 결혼할 거예요? 마치 스폰서가 되면 본인의 이상형처럼 완벽하게 다 해주길 바래요. 거기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사업을 전달해줬던 그 자체만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 하나도 안 내려줘도요, 사람 하나 안 달아줘도요, 나한테 사업을 전달해줬던 그 사람한테는요, 감사한 마음과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건 무시하고요, 너 왜 안 도와줘? 막 이렇게 스트레스 줘버리면요, 스폰서도 죽어버려요. 이상형이 아닙니다. 사업할 사람, 그 위에 같이 더 좋은 스폰서 하고 사업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피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일, 그것이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성공하는 데는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까 조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목표를 갖다가 이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 목표의식도 D타입들은 스스로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줘요. 그리고 멜랑콜리 타입은 자기가 판단해서 뭐 이 목표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하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가 이뤄내는 사람들이에요. 생긴 타입은요, 목표는 같지만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그 뭐랄까 걸림돌이 앞에 닥치면 쉽게 또 포기하는 타입이에요. 그럴 때 옆에 가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리고 플래그마틱 타입은요, 목표 의식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갖도록 좀 이렇게 독려하면서 안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빨리 다이아몬드가 되고 3개월 만에 루비 되면서 월 1,000만 원을 갖다 찍을 수 있었던 건요, 정찬호 스폰서님의 초기 3개월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 실천을 했어요. 먼저 초기 3개월에는요 소비자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를 갖다가 포진하는 겁니다. 그 사업자는요 옛날엔 투스타였지만 지금은 스타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첫 달에는요 내가 사업자 스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5명을 찾는 일, 이걸 목표로 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명의 스타를 찾고 그 다음에 이 5명 중에서 그냥 제품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랑 같이 지금 꿈이 준비되어 있고 리더십이 있는 두 분과 빨리 같이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좌우측으로. 그렇게 되면 첫 달에 58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요번에 30일까지 프로모션은 50만 원 없어졌지만 그 프로모션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58만 원의 첫 직급, 브론즈 직급을 달성하면서 미래의 가능성,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정확하게 체험시켜 주는 게 첫 달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정찬호 스폰서처럼 첫째 달, 둘째 달에 월 1,000만 원을 못 받는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지만 첫 직급 브론즈는 스폰서와 파트너가 이제 실제로 협력해서 한 달간 정말 명단을 작성하고 집중적으로 한다면 이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업은 브론즈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가 나오면 어떻게 빨리 브론즈 만들어주고 다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가장 똘똘한 사람 2명을 찾아서 그분이 다시 브론즈를 만들도록 만들면 내 파트너가 실버가 되고 내 파트너를 또 어떻게 해요? 그 뎁스를 해가지고 실버 10을 만들면 골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파트너가 빨리 사파이어나 루비가 달 수 있을 때까지 집중 후원하는 일, 이 일을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에 입성이 되고 다이아몬드에 거의 입성되면 직급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정권으로 연금속 소득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길이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성 플러스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명단에 한 50몇 명의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개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어떻게 D타입과 생긴 타입을 먼저 하게 되면 스타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그분들을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멜랑콜리 타입과, 왜냐하면 멜랑콜리 타입은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기가 답을 찾으려면. 근데 생긴 타입과 콜레리 타입은요 비전만 딱 보여주면요 바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찾고 나머지를 어떻게 그냥 소비자를 남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다 보면 내 모양이 세븐코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지 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많이 전달하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효율을 갖기 위해서 기왕이면 좀 처음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외향적인 거 좀 리더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데 이 성격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제 상판에 이런 분들을 먼저 깔았어요. 깔고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니까 어떻게 해요? 동반성장하는 게 쉽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명단에는 분명히 이렇게 화토 48장 중에 5강이 있어요, 없어요? 5강을 찾는 거예요. 먼저 좀 주도적이고 뭐한 사람을 이걸 찾는 겁니다. 찾고 나머지 어떻게 살을 붙여나가는, 소비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제가 봤을 때 정찬호 스폰서뿐만 아니라 제가 다이아몬드 스쿨 어떤 원고라든지 이런 걸 다 또 시스템 책을 다 본 결과 결국은 내 명단에서 5강 찾기다. 포진을 끝내라. 그리고 내 찾은 어떤 그 5강 찾은 이 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계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해야 되는데 팀워크를 발휘하다 보니까 바로 개성 플러스 이게 필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휴먼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파트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D타입은요 돕는 것도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요. 까딱 잘못하면 우산을 씌울 수 있는 분들이 D타입이에요.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돋보이고 싶으니까 우산을 씌워요. D타입들이.
그러면 위에 있는 스폰서의 도움을 갖다가 끊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 혼자 조직을 다 끌고 가다가 지쳐가지고 또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독재자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 보면 밑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스폰서하고 연결 안 해놓으면요, 그 반란이 수습이 안 돼요. 다른 다단계로 휙 가버려요. 예? 조직들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실 게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을 갖다가 키우려면요,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업이며, 교육은요, 후원을 통해서, 지속적 후원을 통해서 사랑과 봉사, 희생, 배려의 정신, 삼덕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자유를 가는 6단계에서의 경제적 자유, 3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체계화시킨 게 자유로 가는 6단계. 전 이 시스템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정찬호 인물이라는 분한테 반했고요. 어떻게? 그 시스템에 반해서 직급을 알아보게 됐고, 그 직급을 알아보면서 이게 나한테 제일 빠른 인생의 길이야 라고 과거에 했던 연봉 2억 정도 가까운 그 5년 동안 했던 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 우리 박민숙 로얄 크라운과 다시 정찬호 로얄 크라운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가 아직 시스템도 부재인 그 회사에서 정말 나 혼자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이 코로나 사태에 텅 빈 백평에서 머리 아마 털 뽑히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센터도 없죠. 자유롭죠. 그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장소를 이용하면서 파트너들 얼마든지 후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개성 플러스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활용하고 상담하고 하는데 써먹을 거냐, 이게 후원할 때. 손자병법에 지난번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파트너를 알고 나를 알고 스폰서를 알면 어떻게 해요? 100번 사업해도 위태롭지 않다. 예? 우리 너무나 잘 돼 있는 이 시스템, 너무나 좋은 회사, 너무나 좋은 제품, 그 다음에 너무나 좋은 CEO, 우리 캡틴, 예? 이렇게 모든 걸 갖췄는데 운칠 기삼인데 내 노력 30%, 기본 점수 70점 받고 시작하는 직급 사업인데 이것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제가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파트너의 사랑, 파트너의 성공 그거 등한시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나쁜 가장이라고, 이렇게 돈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직급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100%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후원하는데 바로 3대 원칙을 저는 22년 전부터 정했습니다. 덱스트 예거로부터도 배웠고요. 7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3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정의 법칙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지고 이기는 법을 배우자. 제가 이게 안 됐어요. 저는 D타입이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논쟁에서 이기고 나니까요, 이기긴 했어요. 논쟁에서 파트너들이 떠나요. 그 다음날 성질 나쁘다고, 욕먹었다고. 그러면 내가 사업을 잘한 겁니까? 사람을 떠나게 했잖아요. 그때 배운 거예요. 10인 10색으로 맞춤으로 그냥 어떻게? 인정하고 후원하라. 가치관을 갖다가 따질 필요 없어요. 높고 낮음을 따질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항상 옳은 거예요. 항상 옳은 거로 잣대로 갖다 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침대에다 놓고 그들을 갖다가 늘려 죽이고 잘라 죽이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남는 게 없더라고요. 9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피플 스킬이라는 책을 읽고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론을 읽고 개성 플러스를 읽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맞춤형으로 하는, 억지로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맞춰가는 노력을 했는데 그 억지로 맞췄던 그 내가 진짜 나였다라는 겁니다. 페르소나를 던지고 진짜 셀프, 진짜 자기의 자기 셀프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나를 만나서 사람을 대했더니, 지고 이기는 법을 배웠더니 사람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장점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페르소나에 그 사람이 자기는 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넌 고양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과 나눔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이 덕을 갖추는 거.
이게 네트워크에서 리더가 갖춰야 될 정말 성김의 리더십을 배워나가는 것, 나를 낮추는 것, 나를 양보하는 것. 51대 49 법칙을, 그래서 제가 어떤 이익을 나눌 때 항상 1% 양보하자. 1%만 양보하면 파트너의 마음을 얻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물질로는 1% 양보하고요. 어떻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관계에서의 어떻게 마음을 얻는 것. 바로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물을 짜는 일인데,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터지더라고요. 터져버리면 한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물고기가 이렇게 어망에 있다가 하나가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다 빠져나가는 결과, 기껏 소실적 키워가지고 몇 년 동안 키워가지고 했던 거 한 방에 어떻게 해요? 그냥 금융다단계 또 뭐 비트코인 한다고 해서 리더가 빈정상해버리면요, 다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꽝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요, 정말 나눔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고 이기는 법, 적자 생존. 내가 적자를 보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고 이기셔야 돼요. 나눠야 돼요. 세 번째가 아무리 그래도 균형이에요. 이 바이너리 방식에서는요, 균형을 못 잡으면 돈이 안 됩니다. 균형 있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대실적을 후원 안 하고요, 소실적만 챙겨요, 각자가. 이러게 되면 대실적이 있는 분들한테 리더십이 뺏깁니다. 예? 스폰서로 인정 못 받으면요, 옆에 소실적이 있는 사람이 나와도요, 리더로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같이 문화로서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모두 두 줄 다 한다. 평생 내가 모두 두 줄 다 한다라는 이 대원칙, 균형을 내가 잡아가는 거지 스폰서가 잡아주는 게 아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이 좌우 매출은 내가 균형을 잡는다. 좌우측에 적어도 내가 리더 3명씩은 내가 반드시 해낸다. 그리고 대시적 소질서 없이 나는 어떻게 해요? 항상 후원을 한다. 그래야 로얄 크라운까지 갑니다. 이 대원칙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그 성격별로 단점, 장점이 있어요. 오늘 잠깐 보시면요, 장점들은요, 꼴렉들은 지도자이고 우두머리하고 모험심이 강하고 긍정적이고 자립심이 강해요. 결단력도 빠르고 행동력도 빠릅니다. 그러나 좀 어떻게 해요? 무뚝뚝하고 독재적이고 거만하고 그 다음에 신중치 못하고 무모할 때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에 좀 충실하시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 편안한 마음을 좀 가지시라. 그리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줘라. 나를 좀 낮추는 겸손의 덕을 좀 가지시고요,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좀 배우시면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파트너가 있다면요, 그냥 날 때부터 리더니까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이 사람 컨트롤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대장인 거 인정해주고 잘한다 하세요. 그럼 알아서 자기가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돌아와요. 기다려 주시고요. 생리 타입이 조금 이제 다루기가 힘든 타입이에요. 감정이 기복이 좀 왔다리 갔다 해요. 생기 발랄하고요, 활기찬 대신에 아주 그냥 선동적이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에요, 좀 순진천만한 천방지축이라는 소리 듣고요, 약속을 좀 안 지키고요, 앞뒤가 좀 안 맞고요, 다소 빨리 흥분하고요, 다소 감정도 내려가요.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조절해야 되고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상대방이 지루한 표정을 보인다면요, 빨리 스톱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좀 잘 지키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파트너가 있다면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들어주시고요,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해서 야단치면요, 이 사람 미팅에 안 나오고 죽어버립니다. 칭찬에 고래가 춤추듯이 특히 칭찬에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생기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점액질, 이 샤이 타입은요, 좀 부끄러워하고 평화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지 않고 직급도전 이런 거 할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이분들은요, 표정이 좀 없고요, 좀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느리고 둔해요. 대신 이분들은 한 가지 하게 되면요, 꾸준하게 하는 근면 성실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칭찬해 주시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안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 용기를 좀 주셔야 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같이 하게 되면 너도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주시길 이끌어 주시는 타입이고요. 마지막으로 멜랑콜리, 우울증은요, 분석적이고 완벽주의자예요. 자기가 완벽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양적이고 굉장히 음악적이고 고결해요. 충성심이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하나의 단점은 완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울해요. 내성적이에요. 지나치게 예민해요. 사기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 어떤 지적을 받으면요, 분노심이 있어가지고 묻어뒀다가 폭발해요. 이런 걸 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멜랑콜리 타입은요, 스스로 어떻게 극복하셔야 되냐? 문제 자체를 보지 마세요. 완벽한 건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완벽한 게 없어요. 너무 문제 한 가지에 집착합니다. 스스로 좀 극복하셔야 되고요. 긍정적인 면을 좀 보도록 노력하시고요. 지도 방법은 이분들은 항상 문제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예리함이 있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이면 이런 분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더라도요, 진지하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칭찬하면요,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를 극복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3차에 해서 하는데 정리하자면 있습니다. D형은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요, 당신이 최고야 라고 인정해 주면 그냥 하는 타입입니다. I형은 어떻게? 너는 너무 멋져, 세련돼, 너는 역시 멋쟁이야, 이런 소리를 좋아해요. S형은요, 너는 듬직해, 너는 믿음이 가,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C형은요, 어떻게? 너는 진짜 선생님처럼 똑똑한데 이런 부분에서 함께 우리가 해자나가자, 내가 같이 이끌어줄게, 이런 말들을 좋아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쓰셔서 여러분들이 모두 훌륭한, 혼자가 아니라 직구포 사업에 동반 성장해서 모두 정상에서 인간관계의 승리자가 돼서 다이아몬드까지 다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